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1월 18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UAE에 도착해서 성대한 어떤 환영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의 이유가 무엇일까? 예, 거기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트럼프의 행보, 어떤 새로운 거점의 확보를 위한 일환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다자구도로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가 무르익었으며 이제는 다자구도의 형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향후 세계의 이해관계의 중요한 지역들의 어떤 기존 국가들의 경쟁이 펼쳐진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에이펙을 통해서 그런 물길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게 분기점이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 우리 연합뉴스 같은 데도 오늘 제목을 보니까 다자구도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거기서 이때까지의 패권 구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혜와 실제적인 능력으로서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지역들을 포섭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 두 가지죠. 전 세계 새로운 물류망, 그리고 그 물류망의 거점들이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가지는 것.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더 커지는 것. 이거죠. 자, 거기에는 이제 기술 표준이 바뀐다는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새로운 원자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지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지금 소외받던 많은 지역들이 에너지 생산국의 지위로 올라서게 되고 소비력을 가지게 되고 전 세계 GDP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연결해야 되겠죠. 예, 그 고속도로 싸움이 본격화됐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제 준비는 해왔겠지만 갑작스럽게 이것은 미국의 오케이. 자, 미국의 판단 이게 대해서 트럼프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 그리고 우리 준비된 것을 쏟아붓는다. 이런 것이고, UAE가 그 첫 번째가 된 것은 UAE는 거기에 그 지역의 UAE 지도자가 그 지역의 중동에서 존경을 받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받는 사람이고, 또 우리하고는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석으로는 상당히 적절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협력 분야가 이제 불이 붙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방산 쪽이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까지 이제 확대되겠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방산 위주로 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UAE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재명이 날아갈 때 그 전투기 4대가 붙어서 이렇게 이제 호위를 하면서 환영을 했는데 두 대는 F-16이고 나머지 두 대는 중국 비행기였죠. 예. 그 몇 년 전에 우리의 군사 동맹이지만 또 미국의 바이든이 유럽에서 중동에서 발을 뺄 때 UAE는 그 힘의 공백 때문에 중국과 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행기를 샀던 거죠. 우리 FA-50하고 경쟁을 했지만 FA-50 안 사줬습니다. 자, 그런 거에서 다시 흐름이 다시 이쪽으로 왔다. 이제는 큰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몇 가지 사안들을 설명을 드리고, 특히 시리아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가 없는 것 같아요. 시리아 상황 자체가 복잡하고 또 우리의 이해관계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안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시리아의 경우를 보면 북한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얘 한때는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던 지도자를 뽑아놓고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투자까지 막 한다. 예, 그렇다고 시리아가 자원의 부국 이런 거 아니에요. 단지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의 합작품이다. 이런 거죠 지금. 자, 그런 류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 눈을 끈 것은 이거죠. TRT라고 이거는 튀르키예 방송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시리아의 내전 종식이 된 후에 280억 달러가 투자가 됐다. 쏟아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쏟아졌다고. 예. 시리아는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고 좀 이따 자료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북한과 경제 수준이 비슷해요. 인구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 게다가 북한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이 오랜 내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도
여파가 남아있어요. 완전히 교통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 안정감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 투자를 받기가 사실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뜬금없이 이렇게 투자가 많이 발생했느냐, 뭐 잘 안 될 것 같은데 짧은 기간 내에 정증도 불안하고, 또 이렇게 한번 흐름이 새로 정권이 바뀌죠.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또 몇 년 안 가서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불식시키겠다는 확신이 있기 다음에는 이런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거? 예, 시리아의 대통령은 트럼프와 푸틴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전에 아사드를 쫓아내고. 자, 이게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시사점, 향후 다자간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이제 과거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진영의 경계선에 있던 국가들한테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좀 넓게 해석하면 전 세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자, 작은 분쟁들과 각국에서의 민주화가 촉진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의 현재 대통령이고, 반군의 지도자였죠.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복 입고 나왔습니다. 군복 입고. 예. 그런데, 이 보십시오. 정장을 갈아입고 유엔에 데뷔를 했다?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가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하고 인사도 했어요.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도 가요. 갑자기 두 나라하고 다 친해졌고, 양쪽 정상을 막 만나러 다녀요. 예, 세계에서 경제 순위가 200위 바깥으로 밀리는 나라의 수장이. 나라는 전쟁으로 엉망진창이 돼 있고, 지금도 소위 말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아이시스가 준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자, 여기에는 이라크에서 넘어온 세력, 아이시스, 반군, 또 이스라엘 세력, 정부군 세력. 예. 자, 여기가 독재였죠, 아사드가. 그걸 러시아가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기지까지 있으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처음에 이제 반군하고 격화됐을 때 러시아가 아사드를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군을 지원하는, 심지어 공격에도 가담을 합니다. 그랬다가 발을 싹 뺐어요. 자, 그게 작년인가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가자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이스라엘도 이게 발을 담궜었죠. 자, 이 어떻게 이 뒤에 내막이 뭐냐, 이게 대해서는 누구도 깊게 다룬 바를 본 적은 제가 없습니다. AI가 똑똑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보여줘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사드 정권이 있는 것보다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향후에 맡을 임무 또는 이 지역이 해줘야 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즉 아사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키는 데는 유효했지만 시리아라는 지역을 미래의 그림 속에서 개편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영향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틀들이 쫙 퍼져 있다. 그들이 이제 빨대를 꽂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를 오래 한 나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수장만 잘라내고 자기가 거기 앉아서 그 빨대를 다시 관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트럼프와의 모종의 합의하에 아사드를 축출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사드는 결국 망명을 해서 러시아에 살고 있죠. 이 올라온 거죠. 즉 이 말은 아사드 밑에 빨대를 꽂고 있던 세력들도 딱 소거되고 나라를 새판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람은 최소한 그런 능력은 있어 보이고, 그것을 푸틴과 트럼프가 이 사람이 제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자기들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럼 뭐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거 유사한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푸틴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렇게 했죠.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 감시단이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갱신을 하면서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재갱신하는 걸 거부했죠.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제재 효과를 검사할 수가 없어요. 즉 결과적으로는 제재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오랜만에 3.6%가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게 풀린 거거든요. 그것도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거 같은 거예요. 상황도 똑같아요. 이게 물론 북한이 훨씬 중요하죠. 미국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킨다. 자, AI에 물어봤습니다. 시리아 인구 2,500만이고
GDP가 약 200억 달러예요. 전 세계 199입니다. 예, 전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러면 거의 꼴찌 수준이고 전 세계 하위권에 속한다고 얘기가 돼 있죠. 199억 달러면 200억 달러니까 지금 1,500원으로 쳐도 네, 4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좀 이따가 북한의 GDP가 우리 돈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40조 원이라고 지금 짧게 계산을 이제 해본 겁니다. 1인당 GDP도 3,6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500만 원, 5, 600만 원 되는 거죠. 예. 세계 142위다. 예. 북한의 인구가 2,600만 명입니다. 볼까요? 북한의 인구 2,600만 명이 맞죠? GDP는 상당히 3.7% 성장했네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이거 제재가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 자, 이것이 뭐냐면 북한을 말려 죽는 작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푸틴과 트럼프의 합의하에. 예, 북한 고사 작전은 끝났다. 다른 국민으로 겁나게 빨리 넘어가고 있다. 북한의 GDP는 36조죠. 9천 37조죠. 좀 전에 시리아 한 40조 정도 됐었죠. 비슷한 겁니다. 북한 인구 2,600만, 시리아 인구 2,500만. 예. 그렇지만 그 값어치는 시리아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시리아는 스스로의 자원도 좀 있지만 그 길목을 확보한다는 차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는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점이 되는 거죠. 사거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길목이 좋은 길목에 들어앉은 거죠. 자, 거기에서 오는 부가적인 부분들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예, 전략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거예요. 전쟁으로 이때까지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패권 국가로서 힘을 쓸 때 그 지역을 분열시켜 놓는 거잖아요. 일부러. 땅 가르기, 종족 가르기, 그걸 엇갈리게 막 하면서까지. 근데 지금은 그런 패권 구도가 지나고 다극화 세상이 됐다. 이제 경제 게임을 간다. 다시 한번 중국한테 미국이 결정해서 한 이야기.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과 경제적 경쟁으로서 우리는 다툰다. 두 거대한 국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이라는 팩터를 같이 감안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터키 방송도 그러면 왜 이렇게 그 투자가 있느냐? 내가 봤을 때 지금 투자를 할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대충 긁어 모아서 자료를 보여준 게 이겁니다. 위에 시리아가 원유가 제법 있고 가스도 제법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AI 검색해 보면은 주변 다른 중동국에 비해서 엄청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빨대를 꽂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다른 데 그전에 뭐 사우디나 뭐 이라크 이런 데는 훨씬 더 큰 곳이니까. 그리고 농업 지역도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 북부에 좀 있다. 뭐 농업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 이야기 들은 바가 있거든요.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죠. 작년이네요. 중동산 천연가스의 유럽행 관문이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던 진짜 이유. 자, 이거는 저는 100%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앞에 가자 앞에 그 유저적인 가스전이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이스라엘에서 바다를 통해서 터키를 해서 유럽으로 가스관을 건설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딱 발발하기 전입니다. 그런 계획이 다 있어서 빵빠레까지 울리고 터키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극적인 화해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슬람의 대표주자, 기독교주자 국가끼리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고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이 딱 시작하고 바이든이 강공을 선택을 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예. 자, 그때 바다로 가려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땅으로 가려고 하냐? 아니에요. 지금 가스는 옛날만큼은 안 중요해요. 가긴 가겠죠. 중요하긴 하죠. 돈은. 그렇지만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큰 부분에서 하나로서 봐야 돼요. 이거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미지의 개척지인 아프리카, 엄청나게 커질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가운데의 알박기 지역으로서 가자와 더불어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 시점에.
중동의 베니스로 만들겠다. 그렇죠. 주요 무역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가자의 경제적 위치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서 그런 무역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 상업 도시로. 바로 그 위에 레바논이라는 의미 없이 뭐 조그만 나라고 레바논하고 시리아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이집트, 아프리카의 관문이죠. 그다음 이스라엘, 가자, 레바논, 시리아. 그다음 터키. 이번 이재명이 어디를 방문하는지 보십시오. 그 끝선인 양쪽 끝인 터키와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자, 거기를 한국의 어떤 한국과 중국이 마케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마케팅할 게 없어요. 그 나라 국가들이 미래를 미국이 같이 도와줘서 할 게 없어요. 돈 되는 거, 정치적으로 교통 정리해 주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에 실무적으로 이제는 공개된 경쟁이잖아요. 공정한 경쟁. 중국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한국. 그리고 정치적 그렇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파트너이자 중국의 보다 나은 기술력과 문화적 포용력을 가진 나라. 그리고 경험으로서 우리가 확인한 나라. 그 향후의 전망 이런 게 섞여서 포석을 하는 행동 대장으로서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아세안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아마 동유럽에서 똑같은 걸 할 거예요. 또 아프리카 개발되기 시작하면 또 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더 돈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다가 풍력을 한다, 태양력을 한다 했을 때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빌려주죠. 그러면 그걸 사와야 될 거잖아요, 장비를. 왜? 거기서 일로가 나와서 돈이 되는 건 바로 알기 때문에 돈을 쉽게 빌려줄 거예요. 투자가 돈이 도는 거니까 훨씬 좋아하죠. 반기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소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남고 아프리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전기가 생산되는데 그 전기를 어떻게 고압 전선으로 전 세계로 실어놔야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수소로 전환이 돼야 된다. 부분. 자,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도 이런 쪽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가스, 화석 연료가 중요했던 시즌에는 지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손을 잡은 겁니다. 레바논에 있어서는. 그래서 러시아가 도와주는 척 하다가 아사드를 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은 거예요. 미래에 맞게. 그것은 또한 가자에 대한 입장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고 이집트가 네타냐후한테 또 요르단이 네타냐후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동 전체의 마인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네타냐후는 추출만이 남은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지금 흰줄로 끄은 데가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놓고 지금 경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도 이 발당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스페인하고 중국이 18년 만에 스페인 국왕이 며칠 전에 중국을 방문했죠. 환대를 받았습니다. 18년 만에 공개 개선했다는 부분하고 일치한다고 봅니다. 이제 각국은 자기들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여태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파트너와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 미국과 러시아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예,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달러 자본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폭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이 새로운 물류망에 있어서 달러가 사용돼야 됩니다. 화폐 전쟁이에요. 이 새로운 물류망에 위안화가 쓰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달러와 위안화의 경쟁이라고 봐야 돼요. 자, 당연히 미국의 팀메이트는 우리는 여기서 달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게임이 큰 게임이고, 이런 물류망을 연결하는 수 있으면 이게 그냥 기존의 상태로서도 전 세계 경제 되게 커지지만 이것이 이제 차세대 에너지 표준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고속도로의 가치는, 이 새로운 물류망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며칠 전에 트럼프가 이 C5 국가 가운데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미국에서 회의를 했죠. 환대를 한 다음에. 그들 국가는 미국이 투자도 금지시켰던 국가예요. 시리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봐요. 테러리스트로 아마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도 김정은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달러 시스템에서 빼버리고
북한도 달러 시스템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말려 죽이려는 거죠. 투자는 언감생심이죠. 근데 그게 다 풀려잖아요. C5 국가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미국 투자할 수 있게 미국 기업아 얼른 가라라는 거예요. 얼른 가라. 왜? 우리가 선점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부가적인 다른 연결 통로도 살아난다.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표준,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같이 살아난다. 육로, 해로 모두에서 전쟁의 저기 패권, 이제는 그 말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패권 다툼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 거기가 일본, 중국이 얼마나 잘 쫓아오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중국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인도도 중국 편이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파트너가 없어요. 단지 전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아니면 너 어디서 살 건데, 이런 생활 수준을 어떻게 누릴 건데. 자, 그 점에서 새로운 기술 표준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물자가 생산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을 중국은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도 열심히 해왔지만 한국과 북한이나 파트너가 딱 들어오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완전히. 예. 특히 북한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한반도가 하나의 핵으로서 급부상하게 될 거예요. 국방력, 소통이란 부분, 문화적. 예. 그리고 이들 경로의 주요 거점마다 한국의 세팅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법 같은 거 만들면서 준비를 다 해온 거잖아요. 쭉. 그 선두에 지금 방산업체가 서 있죠. 국방력 강화시키는 게 제일 먼저니까. 그와 동시에 다른 시스템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 아세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어디죠? 태국하고 캄보디아 분쟁을 해결시켰죠. 트럼프는 계속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세안에서 이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향후 아세안의 안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겁니다. 미국이 하던 자리를 한국이 대신 해주고 오히려 미국보다 나아요. 미국이 할 수 없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심지어는 엔터테인먼트까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도와줄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끝물인 것입니다. 지금 가진 힘을 써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미국이 트럼프도 잘 알고 있고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자, 좀 전에 새로운 무역로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프리카로 되는 연결 부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이집트가 딱 자리를 잡았죠. 예. 그 위에 이리 가려면은 이스라엘을 거치고 그다음 가자를 거쳐야 돼요. 예, 중동의 베니스를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허언이 아닙니다. 미국 돈으로 투자해서 달러가 흘러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안화가 아니고. 자, 그 점에서 러시아가 푸틴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양보가 아니라 오케이 해준 거죠. 미국이 달러 시스템에 우리를 쫓아내지만 않으면 달러 안 쓸 이유 없다. 가자, 그다음 레바논, 시리아 요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알박기가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재명이 가는 겁니다. 좀 이따가 다시 이 전쟁이 확진이 돼가지고 이 지역 전쟁으로 번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지금 가을 이 나라들하고 약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죠. 급하게 가는 거는 급하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의 역할은 미국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루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달러 자본의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여기저기 했던 1대1로는 속 옅어지게 된다. 자, 미국의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겨주는 것은 한국이다.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다. 더 잘해줄 수 있다. 이는 문화적인 매력도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 이때는 이제 각자 개인의 선호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되면은 레바논 시리아만 지나면은 유럽 가면 튀르키예요. 그럼 유럽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시리아 해결하는 거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중전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란도 같은 컨셉으로 딱 이란하고도 핵 협정을 맺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빨간 줄이 위로 올라가다가 좌우로 다 갈 수 있어요. 튀르키를 통해서 발칸 반도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C5 국가들,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파키스탄, 인도, 위로 올라가면 C5 국가 해서 중앙아시아의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 이란에서 바로 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코카사스 산맥을 통해서, 흑해 옆으로 해서 코카사스 산맥을 통해서 러시아로 바로 연결되는,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루트들이 새로 생기게 돼요. 지금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는 루트들이죠. 그거 뭐냐? 이게 지금 아프리카가 커진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어떻게 커지느냐?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에너지 생산 지역이다. 에너지 생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손쉽게. 자, 석유 같은 걸 개발한 다음에 과거에 중동이 망가질 때도 보면은 석유 자본들이 그 당시 패권 국가들 자본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빼먹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아프리카도 그렇게 되었죠. 이건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물류도 뭐라고 할까, 인프라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전기라는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의 힘에 기대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예. 서방의 자본이 달러 돈을 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죠, 트럼프는. 그걸로서 풍력 발전소 세우고, 우리도 국토 여기저기에 있는 태양력 발전소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을 수소 액화시설로 바꿔서 전 세계로 수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10년, 20년이면 바짝 부자가 될 겁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럼 돈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생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의 지위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위로는 튀르키예, 밑에는 이집트를 방문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것이 소통이 된다는 미국의 확신이 없이는 이재명이 갈 이유가 없다. 이게 가서 방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자, 오늘이 제가 정치논평 578편인데 정치논평 521편 밑에서 보시면은 코카사스 산맥 바로 밑에 있는 두 나라, 얼마 전에 전쟁을 했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화해를 시켰죠. 여기는 푸틴의 러시아의 코밑에 있는 일이에요. 바이든 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합의가 있어서 가능하다. 시리아도 두 나라가 엮어서 해낸 것이다. 위에 C5 국가 초대해서 며칠 전에 다뤘던 거죠. 저것도 푸틴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자, 합심해서 하고 있고 그게 물어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소개드렸던 타스 통신에 보도된 미국이 젤렌스키 후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6개월 때 찾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에게 계속 접촉하면서.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엊그제 나오느냐. 11월 16일 날. 이것은 맥락이 다 일치한다. 거의 이날 이재명이 중동 세계 국가 방문하고 G20 참석한다고. 그것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서 그 줄을 쭉 꺼보면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시작하는 터키, 유라시아 대륙에서 갈라져 나오는 분기점인 터키, 그 다음 시리아. 맞죠? 시리아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하고 있고, 거쳐서, 가자 거쳐서 이집트 이재명이 방문하죠.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 종단을 하게 되면 제일 밑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 뉴스가 나온 시점하고 절묘하게 일치한다. 자, 그리고 그때 아세안 미팅에서 우리 이제 APEC 하기 바로 전이죠. 태국과 캄보디아 휴전협정 체결을 주재했다. 자, 이것이 트럼프가 정치적 명분을 계속 쌓아가는 그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제가 과거 채널에서 여러 번 표현했던 것처럼 트럼프를 어떤 새 시대를 여는 영웅으로서 포장하려고 한다. 그것이 왜 영웅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일을 재치 있게 잘 해내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도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환상의 조합이 된 거예요. 작년 내란이 잘 수습되지 않았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왜 우리한테 기가 약간 간지러울 정도로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유연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 계엄의 날 미국도 힘을 못 쓰던 전화통만 들고 목숨 구하라고 전화하던 그 시기에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다. 그리고 계엄군들이 자제력을 발휘했다. 상황에 대해서 흐름을 읽고 있었다. 현장 지휘관들하고 병사들이. 그때 그 군인들 몇몇이 눈이 획 돌아가서 폭력이 시작되면은 아마 폭발적으로 번졌을 거예요. 폭력 사태로. 그러면은 수습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이 이기는 거예요. 정치인과 무장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무장 군인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양쪽이 다 폭발한다고 하면? 그러다면 미국도 손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대한 것이고 거기서 그런 자제력을 발휘했고 국민이 달려나오는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정치인들이 그 사이에 다 모였다는 거. 그리고 군인들이 여기저기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부분. 그게 두 개가 결합됐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공백인 그 기습작전, 윤석열의 기습작전이 실패한 겁니다. 윤석열이 체포라고 이야기했지만 불상사가 나서 거기서 총격이 발생하고 광주 사태처럼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나갔을 때 윤석열은 승리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자, 트럼프도 총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재명도 칼 맞아 죽을 뻔했고 그날도 잡혀가서 죽을 뻔했어요. 내란의 밤에도. 자, 양쪽의 정상이 촉각을 엄청나게 곤두세우고 지금은 배가 물이 들어올 때니까 노를 저어야 될 때다. 시간이 많이 없다.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시리아의 건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북한에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그때 전략적 모호성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권력 이동이다. 예, 미국이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대비시키면서 다극화의 한 극으로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전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 억지인데 이런 이야기가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반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권력 이동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의 핵심은 북한이다. 자, 시리아도 그 정도 투자를 받고 있는데 좋은 길목이라는 이유로 그 길목이 열릴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AI, 반도체, 수소차,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 어제 ASML인가 덴마크 기업, 네덜란드 기업이죠. 한국에 회사 만드는 거. 아마존 투자하죠. 오픈 AI인가요? 거기도 투자하고 앞으로는 더 뭐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모든 물류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북한만 접속만 하면 돼요. 스위치만 딱 꽂아서 탁 키면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하고는 시리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진 곳이죠. 그리고 위로 중국하고 러시아랑 바로 연결되고 옆에는 새로운 항로가 연결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과 트럼프 사이에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지금 나라 전체의 GDP가 40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30조의 투자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40조에 이미 투자를 280억 달러니까 40조 되잖아요. 1년 GDP만큼 투자 받은 거예요. 북한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시리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다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작전의 성공은 거기서 결판이 난다. 네, 본인이 미국이 결자 해지한다는 부분이 있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우리를 분단을 시키는 상태에 이르게 됐으니까 분단을 시킨 다음에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됐지요. 자, 여기서 또 뭐 제 눈에 띄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건 며칠 전에 난 기사인데 오늘 제가 AI가 띄워줘서 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불자 회장으로서 강훈식을 하기로 했다. 역할을 다 할 것. 자, 제가 며칠 전에 소개드렸잖아요. APEC에서 그때 VIP 부인들 인사
구경하러 올 때 조계종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고. 조계종 총무원장이잖아요. 안경 쓴 사람 오른쪽에, 저 위에 사진은 왼쪽에도 조계종 총무원장이에요. 이게 왜 나오느냐, 이런 기사가 왜 이런 행보를 펼치느냐. 이재명 스스로는 무교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종교적 색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교가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고 있고 조계종은 흐름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의 주류 세력은 이거예요. 난 이재명 싫다예요. 언제 무너지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거기서 강훈식의 저런 행보는 뭐냐면은 불교계하고 손을 잡아서 어떤 종교적인 색채에서도 밀리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독교랑 불교를 뭐 편가르게 한다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종교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데 하는 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종교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적절한 메시지를 나오는 것을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들이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각 지역 돌면서 무슨 타운홀 미팅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 뭐 그쪽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도 나오고 그 시민들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교통경력 쉽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종교 간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절한 것으로 삼는 종교가 어디냐. 그래도 게임을 붙이면 국민들이 알아듣기 되게 쉬워요. 깔끔해요. 종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자, 그런 국면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국면이 내년 6월 달이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첫 번째 평가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개신교가 각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각성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국민의힘한테는 더 불리한 일이죠. 정신을 차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내란 세력의 후신들에게 정을 줄 일이 별로 없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이것은 또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독도상공에서 블랙 이글스가 공연을 한 거. 그래서 급유를 그것 때문에 독도상공을 날았다는 건 이유로 일본 공항을 이용해서 급유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이런 이라기보다는 삐걱거리는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것이고, 일본이 안류산 열도권으로 러시아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대만권으로 중국에 문제 제기를 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것은 자민당이 다음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을 엄청나게, 조미료를 엄청나게 치고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음식이 망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거나 내지는 미국이 일본에다가 강한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국방 대신이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 관계는 중요하다라고 발을 뺀 거예요. 자, 그건 약간은 본인들이 사과를 한 거랑 비슷한 것이거든요. 즉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는 지금 말초적인 것으로서 의석 늘리는 정부 지금 총리예요, 다카이치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말이 실수가 나왔다. 아마 러시아가 또 강하게 밀어붙이면 또 깨갱할 겁니다. 그렇게 일본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의석수 몇 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이런 걸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점수를 벌써 잃었고 미국한테도 점수를 잃었다. 지금은 한국을 건드릴 때가 아니다. 지난번에 아베처럼 네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다. 그때도 그때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경고했다고 봅니다. 사전에 트럼프 쪽에서. 한반도권에 대해서 시비 걸까봐.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